안녕하세요. 플레이 파트너스 민경일입니다. 저는 주 업무가 DW 구축, ETL 개발, 그리고 타블로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타블로 서버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운영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타블로 서버는 모든 고객사분들이 환경이 많이 다르고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계셔서 어떤 공통되는 팁을 알려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한 게, 다들 단일 노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HA 구성을 해서 서버 3개를 이용해서 다중 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타블로 서버가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떤 식의 장애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똑같은 장애라도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블로 서버에 대해서 상태 관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게, 우리 타블로 서버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운영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데스크탑에서 주로 리포트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익숙치 않은 내용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일단 설명 다 끝나고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블로 서버 구성 및 아키텍처 이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타블로 서버의 아키텍처 개요입니다. 제일 하단에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레미스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구축이 가능한 거고, 타블로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게 윈도우 서버하고 리눅스 서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운영해 보신 분들은 게이트웨이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데이터 서버, 데이터 엔진, 그리고 비주QL 서버, 캐시 서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제 타블로 서버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정상이다 아니다를 체크할 때 나와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 프로세스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자면은, 지금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모든 타블로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을 클러스터에 사용 가능한 서버 노드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A 구성이나 이중 노드로 구성을 하셨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가 다 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두 개의 그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게이트웨이 쪽을 비활성화를 시키면 한쪽으로만 이동하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타블로 서버에 직접 접근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지금 백그라운더, 데이터 서버, 데이터 엔진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새로 고침이나 공유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통제된 데이터 원본이랑 메모리 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BGQL과 캐시 서버 프로세스로 구성된 분석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BGQL 프로세스와 캐시 서비스를 합쳐서 분석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분석 서비스, 그리고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공유 및 협업, 그리고 콘텐츠 관리 서비스로 사용자 로그인, 콘텐츠 관리, 그리고 관리 활동 같은 핵심 타블로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많이 익숙하신 레파지토리와 파일 그 스토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얘네 둘은 각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포지터리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메타데이터와 같이 타블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 관계형 데이터, 그리고 사용 권한, 통합 문서, 데이터 추출,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로, 다른 모든
위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타블로를 백업을 했다가 리스토어를 할 때 해당하는 데이터가 복구되는 주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소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파일 저장소 프로세스는 클러스터 전체에서 데이터 추출 파일 중복성을 설정하고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추출을 로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의미가 아마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 실제로 추출이 일어났을 때 그 추출된 파일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클라우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타블로 쪽에 이런 구성이 타블로 아키텍처가 유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유연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 타블로 서버 아키텍처 이 자체가 온프레미스에서 하든 뭐 사설 클라우드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AWS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뭐 애저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동일한 그 아키텍처를 가지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설치가 되던 뭐 온프레미스로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설치 시에는 모두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 타블로 서버 네트워크 구성의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블로에서 얘기하는 타블로 서버의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타블로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DMZ라고 하는 영역으로 일단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앞에는 그 역방향 프로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로드 밸런스, 즉 부하 분산 장치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부하 분산 장치가 타블로 서버랑 연결이 돼서 해당 리포트나 통합 문서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설치 작업이나 뭐 아키텍처 쪽 관련 컨설팅 작업을 나가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얘기를 드리는데 꼭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DMZ 영역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단일 로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부하 분산 장치를 뺀다던가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회사 조직 내에 맞는 구성으로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서 타블로 서버가 3개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블로 서버 구성에서 가장 권장하는 게 HA 구성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이후에 제가 단일 로드하고 이중 로드하고 HA 구성하고 3개를 다 구성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회사 내부에 여건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은 일단은 HA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그 타블로 서버에서 가질 수 있는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서버 한 대에다가 모든 걸 다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일 서버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한 대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가 당연히 이 컴퓨터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서버 구성 시 이제 프로세스 개수를 아셔야 되는데 이 8코어 기준으로 한 게 일단은 물리적인 코어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이 이 정도 사양인데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vCPU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상화 CPU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코어 개수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8코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클라우드로 가져가면은 16코어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들의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뒤에 HA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BGQL 서버를 2개의 인스턴스를 가져가고요. 이때는 물리적 코어 수를 4로 나눈 숫자를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최대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더, 캐시 서버, 데이터 서버는 2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게 되고요. 다른 모든 프로세스는 하드웨어의 램이나 CPU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프로세스의 단일 인스턴스만 설치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이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지만 장애가 뭐 특별히 없다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성하기도 편하고요. 이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구성을 하는 다중 노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2가지 케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개로 구성을 하는데 이니셜 노드와 추가 노드가 액티브의 구성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타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한쪽에서는 백그라운더를 통해서 수출 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여기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흐름이 타블로 쪽에서 문서를 보시면은 플로우라고 돼 있어서 타블로 프랩에서 사용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타블로 프랩 전용으로 쓸 수 있게 백그라운더를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다중노드 구성을 많이 합니다. 경험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런 식의 구성은 거의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가진 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케이스, 추출 사용량이 많은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추출이라는 건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니면 DW에서 추출해서 가져오는 케이스인데 그 중에서도 추출이 매우 큰 사이즈, 실제 추출해 왔는데 추출된 데이터 원본이 굉장히 큰 사이즈일 때 이럴 때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그 데이터 원본 추출 사이즈가 한 360기가 정도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전용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더를 둬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이 매우 큰 케이스 이외에도 데이터 원본 크기는 작지만 추출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때도 전용 영역에다가 그쪽 작업을 특화돼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출 세로 고침이 빈번한 경우에는 CPU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장애 중에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이 많아서 CPU와 램이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용으로 돌려서 하드웨어 스펙을 좀 높여서 처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많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은 세로 고침 작업 처리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백그라운드 인스턴스 2개를 이쪽에서 4개로 변경을 해서 좀 더 동시에 많이 처리할 수 있게 아마 그리고 이쪽은 사양도 좀 높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랩을 사용하는 프랩 전용 노드를 추가로 둔 케이스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프랩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많진 않으세요. 이제 저희 교육 파트에서 그 타블로 프랩에 대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프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노드에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다 잡아놓고 타블로 서비스를 하면서 프랩 전용으로 또 다른 노드를 만들어서 프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드를 생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원활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프로세스 설치가 기본적인 사양이거든요. SQL 2개, 캐시 서버, 데이터 서버 2개, 그리고 백그라운더. 보통 디폴트로 2개가 잡히는데 어느 정도 사양을 높여서 4개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고려해줘야 될 게 아까는 백그라운더만 늘려준 케이스였고 추가 노드에 이번에는 프랩 전용으로 백그라운더를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타블로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tsm 토폴로지 set 노드 롤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전용 노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용어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대 이상 서버에서 타블로 서버를 실행하는 것을 제가 계속 다중 노드, 이중 노드, 막 클러스터 이렇게 섞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공식적인 용어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2대 이상 서버에서 타블로 서버를 실행하는 것을 다중 노드 또는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얘기 드린 대로 2대 정도에서는 다중 노드에서는 이 정도 사용이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왕 이렇게 구성을 할 거면 차라리 HA 구성을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구성으로는 장애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무조건 서비스가 다운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게 저희가 고가용성이라고 표현하는 HA 구성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HA 구성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대로만 노드를 구성하게 되면 HA에 대한 그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일단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HA로 구성하는 이유가 일단 분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한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써놓은 것처럼 타블로 서버 고가용성 설치는 가용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분산 설치인데 다운타임을 일단 최소화하고 3개의 노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타블로 서버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내용을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HA 구성을 얘기하는 거는 보통 3대 아니면은 5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대 노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장애가 한 대에서 발생했을 때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거고 5대의 서버로 HA를 구성을 하게 되면 2대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뭐 읽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HA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일 저장소, 데이터 엔진 인스턴스 여러 개를 사용하는 파일 중복성을 가져갈 수 있고 두 노드 간에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리파지토리는 HA3 노드로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2개가 생성이 되고 한 대는 액티브 상태가 되고 한 대는 패시브 상태가 됩니다. 이 2개의 위치가 지금 아마 실제 HA를 구성하신 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과 이쪽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리파지토리의 위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TSM이라는 명령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 2개를 액티브 패시브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 노드 전체에 걸쳐서 인덱스 및 검색 서버를 똑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부하 분산 장치 추가로 게이트웨이 오류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하고 요청이 작동 중인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만 라우트된지 확인한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L4 부분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부하 분산 장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타블로 서버에서 서로 간의 프로세스를 체크를 하는 게 일단은 뭐 제가 확인한 걸로는 프로토콜하고 IP하고 포트를 가지고 서로 그 부분이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까 얘기 드린 게이트웨이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게이트웨이를 빼면은 이쪽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되는 형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가장 권장하는 구성이긴 하지만 사실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회사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블로 서버 관련해서 장애가 났던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장애 대응하러 이제 가가지고 현상을 보고 원인이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해결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일단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그 내용 자체는 맞겠지만 사실 그 장애 현상이 동일하더라도 분석해 봤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타블로 서버를 뭔가 문제가 생겨서 리스토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백업해놨던 파일이 있어서 리스토어를 진행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일단 저희가 오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서 가능하면 이제 업무 시간 이후라면은 가장 빠르게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TSM 리스타트를 통해서 타블로 서버 자체를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좀 더 분석을 더 깊게 들어가서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리스타트를 해서도 동일하게 리스토어 작업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설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원인이 됐던 게 타블로 관련 폴더에 대해서 서비스 계정이 쓰기 권한이 없어서 그 해당하는 폴더에 그 쓰기 권한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 중간에서의 리스토어가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타블로 관련 폴더가 이제 3가지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타블로를 직접 설치한 폴더, 보통 서버에다가 설치들 많이 하시니까 디스크를 보통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2~3개를 두셔서 한쪽을 좀 크게 잡으시고 그걸 SSD로 세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쪽에 타블로 설치한 폴더 이쪽에 대한 권한 그리고 타블로를 설치하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타블로 폴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권한 그리고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타블로 폴더가 있는데 이렇게 이 3개의 폴더에 대해서 서비스 계정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됩니다. 설치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하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세팅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런 권한을 주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이 내용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장소를 액티브 디렉토리로 사용하시는 케이스에 업그레이드 할 때 오류가 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타블로 쪽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내용들이 릴리즈 노트에 나오긴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아시겠지만 로그4j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이제 시켜드렸었는데 그때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가 2021.2점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드렸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액티브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 연결 오류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동기화할 때도 또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업그레이드 자체는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그 실제 릴리즈 노트의 타블로 서버 2021.2 버전부터는 기본값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와 인시큐어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비보안 통신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값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 전 버전에서는 허용되는 게 기본값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허용됨이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였고, 이거에 대한 타블로 쪽에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고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좀 바꿔주는 형태로 보시면은 WG 서버의 도메인에 allow insecure connection 해가지고 요 값을 true로 바꿔주고 변경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해결을 한 케이스고요. TSM pending changes apply라는 거, 요 부분이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서버의 어떤 세팅 값을 바꾸고 나서 바꿨는데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TSM configuration set이 아니라 get으로 해서 명령을 날리면 값을 얻어올 수 있거든요. 명령 바꿨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옛날 값 그대로인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 TSM pending changes apply를 실행을 안 시킨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정 값을 바꾸게 되면은 꼭 TSM pending changes apply 명령을 날리셔서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 타블로 서버가 리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이런 케이스를 좀 봤었는데, 프로세스 상태가 디그레이드 아니면은 에러 상태가 됐는데 타블로 서버 자체가 리스타트도 안 되고 오류에 대한 해결책이 찾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디그레이드라고 표현한 거는 한글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성능 저하됨으로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일단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디그레이드 쪽에서 한 가지 확인한 케이스는 타블로 서버에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라이센스가 3개월 이내 정도로 남았을 때 디그레이드라는 게 떴다가 안 떴다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디그레이드가 발생한 부분들은 실제 디그레이드인지 에러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디그레이드가 떴는데 서비스가 정상이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디그레이드가 떴는데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해결했던 케이스 하나를 얘기 드리자면은, 여기는 HA 구성을 한 케이스인데 장애가 발생한 노드에서 그 타블로 설치 쪽에 보시면은 스크립트의 버전 이름으로 된 이제 폴더가 있어요. 그쪽 안에 stop administrative service.cm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도 타블로 서버를 멈추게 하는 거라서 이 부분 명령을 실행해서 멈추고, 그 서비스 상태 관련된 제이슨 파일들이 있거든요. 관련된 이제 제이슨 파일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start administrative service를 명령을 실행시켜서 다시 TSM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여드린 프로세스 상태, 디그레이드, 에러 상태인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정상적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이런 식의 케이스가 한번 있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분석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라서 아마 요청을 하시면은 3티어 구성이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그 문제가 생긴 노드를 그 분리를 시키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다른 노드로 실행을 하고 이쪽에서 독립적으로 찾아보는 형태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아마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실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바로 장애 관련해서 저희나 아니면 타블로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블로 서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케이스가 있어서 요거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치 중간에 인스턴스 초기화 오류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더 이상 설치가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런 케이스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케이스에서 주로 나타나냐 하면은, 내부에서 아마 가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OS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타블로 서버 설치하는데 그 이미지로 OS를 세팅을 해주셨는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할 때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찾아보니까 윈도우 서버에서 설치를 한 거였는데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에 대한 디렉토리 소유자가 설치 계정이 추가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트러스티드 인스톨러로 돼 있고 서비스 계정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유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권한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턴스 초기화 오류를 해결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타블로 컨텐츠 관리자 쪽에 들어가시면은 서버 분석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포스트그레SQL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들인데 서버 업그레이드 후에 포스트그레SQL 드라이버가 인식을 못해서 그쪽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고 타블로 서버에 마찬가지로 릴리즈 노트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였냐 하면 포스트그레SQL이 2020.4 버전부터는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이전 버전에서는 기본이 ODBC였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바뀌었는데 그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한 거였는데 이런 드라이버 관련된 내용들은 타블로 사이트에 보면은 드라이버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그쪽에서 해당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 내용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증서 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문의가 있으세요. 아마 문서가 유튜브 쪽에서 공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 아파치에서 SSL 인증서 발급받고 그거를 타블로 TSM에 로그인해서 외부 SSL 쪽을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인증서 파일, 키 파일, 체인 파일 이렇게 세 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인 파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부에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파일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스템 설정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TSM Pending Change Supply 실행하셔가지고 꼭 이런 변경된 내용들이 적용할 수 있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타블로 서버 관련된 상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TSM 들어가셔서 보이는 화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들이 돼서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쪽 이니셜 노드하고 그두 번째 노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액티브, 하나가 패시브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활성이나 사용 중이나 사용 중이라고 나오는 건 주로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활성, 사용 중, 비활성은 이제 이런 케이스겠죠. 이런 거 이외의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은 거의 장애라고 보시고 일단 문의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타블로 서버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꽤 오랫동안 쓰신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서버가 사양이 좀 옛날에 세팅을 해 놓으시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최대한 잘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포트를 얼마나 보고 있고 데이터 추출이 매일매일 얼만큼 일어나고 얼마만한 사이즈고 그리고 동시 사용자가 얼마나 되고 동시에 리포트를 얼만큼 보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타블로 서버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책정한 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서버 구성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 내용들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했었는데 오늘 이 웨비나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타블로 서버 쪽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요청을 하시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리눅스 버전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윈도우 서버에서는 좀 다른 경로긴 한데 아마 거의 비슷한 경로일 거예요. 설치 경로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탭 SVC에 로그스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각각의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세스에 대한 이름들이고 그 안에 로그 파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에서 뭔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노드 0, 1,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안에 들어가셔서 캐시 서버다 그러면 캐시 서버로 들어가셔서 이 안에 오류가 발생한 날짜의 로그를 그 노드별로 해서 전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장애 요청을 하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은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타블로에 케이스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결을 이제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케이스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상황이 되면은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 방법들도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케이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파일을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